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전거 국토종주는 인천 서해 관문부터 부산 낙동강 하구뚜까지 자전거 길로 가는 여행입니다. 구간별로 설치된 인증 부스에서 총 28개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 길을 따라서 5일 동안 부산까지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김포까지 연결된 아라 자전거 길을 지나서 한강을 통해 서울을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면 하남을 지나서 팔당에 도착했고, 과거 기찻길에 만든 자전거 길로 양평까지 갔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인 양평 굴림미술관부터 충주까지의 라이딩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7분이 되겠습니다. 팔당부터 충주까지의 구간을 남한강 자전거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양평 굴림미술관부터 남한강의 옆으로 길이 이어지고요. 가는 길에 후미개고개라고 하는 가파른 언덕 하나를 넘어서 다시 강변길을 통해서 이포보로 가게 됩니다. 시작부터 공사 구간이 나오는데, 건너편에 자전거 길을 새로 포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처음 와서 안내된 길로 갔었는데 굳이 저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 자전거길, 공사 중인 자전거길 위로 해서 일반 도로로 해서 좀 달리다가 다시 자전거길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좀 쾌적했습니다. 잠깐 산책로 지나서 잘 포장된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특히 여기는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있었는데 더운 날 달리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길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 현덕교라고 하는 다리가 나왔고, 좀 세게 달렸더니 숨소리가 거치네요. 앞으로는 멀리 보이는 언덕을 넘게 됩니다. 왼쪽으로 틀어서 마을을 지나고, 마을 지나면 후미개고개라고 하는 이제 언덕이 나옵니다. 여기는 평균 경사 10% 정도 되는 가파른 언덕이고요. 중간에 경사가 줄어들거나 코너 구간이 없어서 올라가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언덕입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살벌한 다운힐이었고요. 내려오면은 다시 강변길이 나옵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 중간에 길을 잠깐 잃었었는데, 앞에 이렇게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돌아온 거죠? 나중에 지도를 다시 찾아보니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이제 지름길로 가는 건데, 후로 이제 이포보까지 이런 길로 가고 멀리 이포보가 들어옵니다. 여주시, 여기서부터 이제 여주시고요. 벌레가 많아가지고 얼굴에 몇 마리 붙이고 다녔어요. 인증센터 도착했고, 인증센터 앞에 이제 자판기가 있는데 시원한 음료 이렇게 뽑아 먹었어요. 이 포부 위에 잠시 올라가 봤고요. 잠깐 구경하고 다시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 포보에서부터 자전거 길도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었고요. 한 10km가 넘는 길을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길로 굉장히 편하게 갔습니다. 좀 평지만 계속 이어져서 재미가 없었긴 한데 도로가 워낙 잘 나 있어서 탁 트인 맛에 갔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공사장이 잠깐 나왔는데 펜스 너머로 크게 산처럼 모래 자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오른편에 이렇게 골재를 뭐 산처럼 쌓아놨어요. 아마 강에서 다 퍼온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나 얼굴에 파리 몇 마리가 붙어있네요. 전에는 완전히 좀 풍경이 달랐을 것 같아요. 달리다 보니까 이 일대가 다 개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하다가 이 과거 위성 사진을 잠깐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나 강폭도 굉장히 넓어져 있고 지형도 많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쭉 뻗어 있는 도로를 한참을 달리게 되고 그래도 뭐 10km 정도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은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저렇게 넓은 도로가 나오는데 비상활주로 같더라고요. 넓은 길이 갑자기 나오니까 기분이 시원했어요. 저런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직선도로 달리면서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좀 촬영을 해봤어요. 더 가다 보니까 하늘에 전투기가 굉음을 내면서 날고 있었고 근처에 공군 비행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주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 10km 좀 넘는 길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제 여주보 가면은 보를 건너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주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주보는 이제 서해 관문부터는 130km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여주보 지나서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여주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주시에 저 강 쪽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강천보까지 10km 정도 또 달립니다. 여주시는 이제 조금 높은 건물들이 강 건너로 보였던 게 좀 기억이 나고 중간에 이제 에너지바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막상 또 촬영해야 될 땐 또 뭉쳐서 촬영을 해야 됐어요. 강가에서 이제 고기 잡는 분들이 고깃배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다리가 나오면 저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로 올라가면 이렇게 시내를 잠시 다녀야 됩니다. 시내길은 저렇게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전 도로에 비해서는 조금 다니기가 좀 번거로웠던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잠시 달리면 다시 좋은 길은 나오고요. 다시 강변으로 나 있는 도로를 통해서 강천보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는 강변 유원지인데요. 유원지에 들어서면 곧 있으면 강천보가 나옵니다. 이포보부터 강천보까지 구간은 다 저런 식으로 잘 닦여진 자전거 길로 다니게 되고요.
그 외에 특별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별일 없이 여주를 지나서 강천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적 거리는 142.9km 정도 되고요. 여기 원래 편의점이 저 맞은편 건물 2층에 있는데 자물쇠를 가져오지 않아서 편의점은 가지 않고 그냥 에너지젤하고 에너지 바만 먹고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여주 방향, 충주 방향 이렇게 잠시 구경을 했고, 보를 건너면은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팔랐고요. 저렇게 타고 내려갈까봐 저렇게 장애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기를 뭣도 모르고 그냥 타고 내려갔다간 바로 사고가 나겠다 싶더라고요. 끌고 올라갈 땐 또 만만치가 않겠어요.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강천보도 잠시 구경을 했고요. 심심해서 터 위에 잠시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는 생태 통로인 것 같은데 물고기가 다니라고요. 길을 만든 것 같아요. 강천보를 지나면서 풍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섬으로 되어 있는 강천섬에 있는 강천 유원지를 지나서 비내섬으로 가게 되고요. 중간에 섬강교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봄이라 논에 물을 대놓은 풍경도 구경을 했고, 강의 오른쪽에는 저렇게 캠핑장이 있었는데 드문드문 캠핑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다 보면은 건너편에 강천섬이 보였고, 이런 길을 쭉 가다가 강천섬을 들러서 다시 방천 1, 2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섬으로 들어서면 이렇게 비포장 도로가 나오고요. 유원지답게 잔디가 아주 넓게 깔려 있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캠핑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한산했고요. 여유 있는 풍경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제 강천 1, 2 마을로 가게 되고요. 여기도 무척이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출발한 게 하남에서 오전 9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오후 4시 정도 됐어요. 제가 먹은 게 팔당에서 초계국수 하나 먹고, 그리고 에너지바 에너지젤만 계속 먹고 왔었는데 밥을 좀 먹어야 하겠더라고요. 여기는 창남이 고개라고 하는 어필입니다. 6% 정도, 1km 정도 이어진 어필이고요. 왼쪽에는 영동고속도로 지나가고요. 여기도 뭐 코너 없이 그냥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도로였어요. 내리막길도 과속 방지턱이 있었는데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저기 영동고속도로에서 1990년에 버스가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거와 무색하게 여기 풍경은 굉장히 좋았고요. 잠깐, 저기 강원도라고 써있네요. 설마 여기 원주 가는 길인가? 아, 맞네. 그런 거 같네요. 이 앞에 원주라고 써 있는 거를 보고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이제 길을 틀어서 내려가더라고요. 섬강교 아래쪽으로 길이 나 있더라고요. 이쪽 오른쪽에 충주 쪽으로 연결이 되죠. 충주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 길로 빠지면은 다시 충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강원도로 가고 싶지만은 충주로 갑니다. 아, 여기 참 한적해요, 도로가. 차가 하나 얘기하니까 하나 오네요. 네, 남한강대교 쪽으로 지금 이렇게 따라서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면 저렇게 이제 또 나눠지네요. 나눠지는 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은 이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60km 남았어요. 근데 여기 진짜 풍경이 너무 좋네요. 조성된 자연이 아니라 이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서 풍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 풍경이 좋았습니다. 남한강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저는 이곳이었습니다. 이제 오후 6시 정도가 됐고 해가 이제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해가 이제 옆에서 비치니까 풍경이 더 멋있더라고요. 이제 다리 건너면은 충청도에 들어왔고요. 비내섬까지는 앞으로 이제 자전거 길만 강변으로 난 자전거 길로 통해서 이제 비내섬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비내섬까지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편하게 갔고요. 큰 나무 지나면은 이제 고각이 잠깐 나오는데 굉장히 가팔라서 끌고 가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일반 도로로 올라와서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달리죠. 40km 가까이 속력을 내면서 달렸어요. 파워보다는 바람이 뒤에서 받쳐줘서 굉장히 편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가면은 부산도 금방 가겠다 싶더라고요. 예스. 예, 그렇게 해서 비내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푯말이 서 있는데 이 비내섬이 미군이 군사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구경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측 언덕을 넘어가야겠고요. 꽤나 가파른 언덕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해관이 끝났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온천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불다리 지나서 일반 도로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거의 40km 가까이 달렸어요.
40km입니다. 왜 이래? 제가 시간이 늦다 보니까 좀 빠르게 가고 싶었는지 길을 한번 잘못 들었어요. 한번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떨어지니? 하지만 길이 없나요? 중간에 이제 결국엔 합류를 못하고 네, 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가는 길에 농로를 원치 않게 또 가게 되고 바닥에 짱돌이 많아서 위험하겠더라고. 도로 끝나는데? 좀 비난길과 연결될 수 없는 거면 좀 만나. 끝까지 가보니까 이게 합류되는 구간이 없더라고요. 저 제방길 위에 달리는 사람들이 부러웠죠. 그냥 쭉 일반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냥 그 길에 기억 갔으면 됐는데. 자, 네, 길 잘못 들어갈까봐 다리 앞에서 내비게이션 다시 확인하고 갔습니다.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자전거 길 다시 나왔고 강 옆에 제방길로 해서 또 편하게 한참을 또 갔습니다. 이제 충주까지는 10km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해지는 시간이니까 7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강가에 날벌레가 많아서 거의 날벌레로 샤워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길을 갔어요. 다리도 너무 멋있고 가다 보면 이렇게 공사 중인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충주시까지 이 길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다리네요. 굉장히 오래된 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넘어가지 않고 직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탕감대까지 굉장히 뺑뺑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최단거리 도로를 찾으면은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남한강 자전거 길은 저런 식으로 뺑뺑 돌아가야 합니다. 다리 건너야 되네요. 댐 도착하니까 이제 한밤중이었는데 이제 날이 더워서 밤에 달리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밤에 달리기가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댐 건너서 골프장 지나서 좀 가다 보면은 다리를 또 하나 건너고 다리 건너면은 이제 강가로 또 길이 나옵니다. 근데 강가에 도착을 하면은 이 반대편에 저렇게 공원하고 불빛이 있는데 강물에 비친 풍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빛 보고 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 없이 이제 밤길을 갔습니다. 그 스마트폰 지도 보고 갔는데 저렇게 큰 다리 두 개를 보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자전거도 남한강 자전거길은 오른편에 이제 바닥에 저렇게 파란 선이 있어서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진짜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한밤을 달려서 이제 다리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탕금대에 가려면은 엄청 돌아가야 되네요.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는 탕금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원래 종주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야겠더라고요. 위쪽에 충주댐이 있으니까 충주댐을 찍고 다시 탕금대로 갔다가 또 문경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길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충주댐 찍고 탕금대까지 가면 좋은데 날이 너무 늦어서 탕금대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탕금대 도착했는데 여기 체육공원이 있고 안쪽에는 불빛 축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남 스타일 노래가 들렸습니다. 네, 탕금대 인증센터 다 왔습니다. 보이지도 않아. 네, 탕금대 인증센터 여기 왔어요. 아침 9시 출발해서 1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항상 제 시간에 오긴 어려워요. 미쳤지. 네, 숙소에서 이제 빠르게 먹고 씻고 충전하고 잠을 잤습니다. 파워미터가 방전이 돼서 아침에 다시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탕금대 근처 숙소에서 충주댐으로 인증을 하러 갔습니다. 충주 시내 지나서 충주 외곽에 있는 충주댐으로 갔고요. 도로가 굉장히 험했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충주댐을 먼저 갔다가 탕금대로 가야 되겠죠. 이제 충주댐을 찍으면은 남한강 도종주는 끝납니다. 충주호를 지도에서 봤더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대한민국 남한 쪽에 이렇게 큰 호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211km 달렸고 충주댐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충주댐은 인증센터 뒤쪽으로 좀 올라가면 나오고요. 저는 이제 버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터미널로 이제 돌아갔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문경으로 가는 여정이 이어지고요. 또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